기동전사 건담 더블오에 등장하는 건담들은 작중 등장하는 다른 진영의 기체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이러한 건담들의 압도적인 성능엔 그들의 동력기관인 GN 드라이브의 영향이 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건담 더블오에 등장하는 가상의 동력기관 GN 드라이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GN 드라이브는 건담 더블오에 등장하는 가상의 동력기관입니다. 입자를 질량 붕괴시키는 것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광자를 생산할 수 있죠. 이때 생산되는 GN 입자는 건담의 모든 무장, 기동, 전파 장비 무효화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솔레스탈 비잉의 건담에 사용되는 오리지널 GN 드라이브는 TD 블랭킷이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이 GN 입자를 무한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자체적으로 발생시킨 GN 입자 또한 분해하여 또다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죠. 사실상 무한 동력으로서 기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작중 등장하는 건담들은 이론상 무한한 가동 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GN 드라이브는 태양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핵심적인 부품인 TD 블랭킷이 목성급의 고중력 하에서만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품 초반부에 솔레스탈 비잉이 보유한 오리지널 GN 드라이브는 총 5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1기 후반부부터는 TD 블랭킷이 포함되지 않은 유사 태양로가 등장하며 전 세계에 보급되지만 유사 태양로는 오리지널과는 달리 GN 입자를 무한히 생산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유사 태양로 탑재 기체는 활동 시간에 제한이 있죠. 태양로가 5기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기부터는 태양로 대신 콘덴서를 부착한 기체들이 등장하는데요. 입자 저장량이 형편없기 때문에 유사 태양로보다 짧은 기동 시간을 가지지만 2기 이후부터 성능이 향상되어 유사 태양로와 맞먹는 기동 시간을 가지게 되죠. 더블오 세계관의 올레인지 병기인 판과 비트 또한 콘덴서를 사용한 병기입니다. GN 입자는 GN 드라이브가 생산하는 더블오 세계관의 만능 입자입니다. GN 드라이브가 입자를 질량 붕괴시킬 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함께 GN 입자가 생성되죠. 건담들은 이 GN 입자를 통해 다양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N 입자가 살포된 구역은 레이더와 전파 장비들이 무효화됩니다. 하지만 후반부부터 등장하는 GN 드라이브 탑재기들은 통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 GN 드라이브 탑재기의 통신에도 사용되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네요. GN 입자는 무장에도 사용됩니다. 더블오에 등장하는 빈병기들은 모두 이 GN 입자를 압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냉병기 또한 GN 입자를 흐르게 함으로써 절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빈병기들은 수증기나 연막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경우 그 위력이 대폭 감소하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거기다 전신의 장갑에 사용되는 이 카본에 GN 입자를 코팅하여 뛰어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코팅된 GN 입자를 활용하여 은신 기능 또한 사용할 수 있죠. GN 입자는 건담의 기동에도 사용됩니다. 태양로에서 발생된 GN 입자는 별도의 추진체에 의존하지 않는 비행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자체적인 호버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담은 다른 기체에 비해 민첩한 운동 능력을 보여줍니다. 태양로 탑재기는 이 GN 입자를 고농도로 살포하여 GN 필드라는 방어막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실탄과 빔 공격 등을 방어하고 단독으로 대기권 돌입까지 가능하게 해주지만 근거리에서의 공격은 방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GN 입자의 가장 큰 기능은 고농도의 입자가 살포된 지역 내에서 근처의 사람들이 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GN 입자를 발견한 이오리아 슈엔베르그는 애초에 동력원이나 에너지체가 아닌 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입자로서 GN 입자를 개념지었습니다. 거기다 GN 입자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은 진화된 인류인 이노베이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 개입은 단순한 무력 개입이 아닌 GN 입자를 전 세계에 살포하여 인류의 진화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죠. GN 드라이브는 앞서 설명한 능력들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건담들은 앞서 설명한 기능들을 수행하며 남은 GN 입자를 내장된 콘덴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GN 입자를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기체의 성능을 일시적으로 3배가량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트랜스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능이 시행되면 기체가 빨갛게 빛나며 3배 이상의 속도와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저장된 GN 입자가 고갈되면 일시적으로 기능이 하락합니다. 솔레스탈 비잉의 모선인 프톨레마이오스 또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톨레미가 자체적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건담이 트랜스암을 발동하면 톨레미의 출력도 함께 올라가죠.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때 건담 하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유사 태양로를 탑재한 기체는 트랜스암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에이프먼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빌리 카타기리가 미스터 무사도의 마스라오에 이 기능을 추가한 이후부터 유사 태양로 탑재 기체들 또한 트랜스암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 태양로의 입자 저장량이 유한하고 워낙 불안정한 기술이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폭주하여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르스 침공 당시 많은 군인들이 트랜스암으로 드라이브를 폭주시켜 진군하는 에르스들을 저지한 적도 있었죠. 이후 이런 방식으로 인해 심각한 인적 손해를 본 연방은 주력기에 코어 파이터를 탑재하게 됩니다. 2기부터는 태양로 2개를 동조시켜 입자 방출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이 등장하는데요.
아무 태양로나 두기 탑재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은 비교적 상성이 좋은 5건담의 태양로와 엑시아의 태양로를 동조시켜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다만 이때의 기술도 완전한 건 아니어서 세츠나가 더블 건담에 탑승한 이후 트랜스암을 발동시켜 강제로 안정정력에 도달시킵니다. 이렇듯 아직 불완전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더블 건담은 트랜스암을 사용할 때 기능이 정지하기도 합니다. 이후 오라이저가 개발되고 트윈 드라이브의 안정성을 높인 이후부터 본격적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죠.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압도적인 입자 방출량입니다. 안정적으로 연동된 두 개의 태양로는 기존 방출량의 제곱에 달하는 출력을 보여줍니다. 1기 후반부에 등장한 알바토레는 유사 태양로를 7개 장착하여 건담 마이스터들을 압도하는데요. 드라이브 1개의 방출량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단순히 7개를 장착하기만 한 알바토레는 700의 방출량을 가집니다. 하지만 2개의 드라이브를 연동시킨 더블 오라이저는 1만의 방출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트랜스암을 발동하면 평상시 7배에 달하는 방출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청난 방출량을 보여주는 트윈 드라이브 탑재 기체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기체가 트랜스암을 발동 중인 상태라면 고농도 입자를 대량으로 살포하여 GN 입자 고유의 능력인 의식 공유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를 트랜스암 버스터라고 부르죠. 이 상태에선 이노베이터가 아닌 일반인도 의식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고농도의 GN 입자에 오랫동안 노출된 사람들은 이노베이터로 진화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더블 오라이저에 탑승하여 고농도 GN 입자에 항상 노출되었던 세츠나는 인류 최초로 순수종 이노베이터가 되죠. 작품 내에서 그 원리가 정확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기체 자체가 양자화되는 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츠나는 이 능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거나 양자 점프를 하여 에르스의 모성으로 가기도 합니다.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오리지널 태양로뿐만이 아니라 유사 태양로로도 구현이 가능한데요. 리본즈 알마크의 리본즈 건담은 트윈 드라이브를 구현해내기 위해 수백 개의 유사 태양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유사 태양로로 구현된 트윈 드라이브는 오리지널 태양로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트랜스암 버스터나 양자와 같은 능력들을 사용할 수 없죠. GN 드라이브의 역사는 솔레스탈 비잉의 창시자인 이오리아 슈엔베르그가 GN 입자를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품 시점에서 200년도 전의 인물이었던 이오리아는 당시부터 GN 입자에 대한 개념, 트랜스암 시스템,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기능들을 생각해냈고 GN 드라이브와 건담, 이노베이터의 등장까지 가정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나고 그의 계획에 따라 기술을 개발한 솔레스탈 비잉은 목성 탐사를 목적으로 출발한 유인 탐사선 에우로파에 자신들의 구성원을 탑승시킵니다. 명목상의 목적은 목성 탐사였지만 태양로의 제작이 주 목적이었던 에우로파에서 솔레스탈 비잉의 구성원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며 총 5개의 태양로를 제작하는 데 성공합니다. 모든 업무를 마친 구성원들은 정보 통제를 위해 탑승자들을 처리하고 이를 사고로 위장한 다음 5개의 태양로를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이후 태양로를 보유하게 된 솔레스탈 비잉은 본격적으로 건담 개발에 착수합니다. 최초의 건담인 5건담을 필두로 아스트레아, 사달수두, 아블홀 등 여러가지 기체들을 통해 시험 운영을 하고 2307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됩니다. 태양로를 탑재한 건담은 기존의 모빌 슈트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며 솔레스탈 비잉의 무력 개입은 승승장구하지만 이오리아의 계획을 독차지할 생각이었던 코너 가문에서 자체적으로 탐사팀을 에우로파로 파견하고 거기서 태양로의 정보가 담긴 퍼플 하로를 회수하여 유사 태양로를 개발하게 됩니다. 유사 태양로를 탑재한 기체들에게 수적으로 밀리던 솔레스탈 비잉은 알바토레와의 마지막 전투 이후 엑시아의 태양로가 실종, 큐리오스의 태양로는 노획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레스탈 비잉의 서포트 조직인 페레슈테에서 큐리오스의 태양로는 회수하죠. 이후 5년간의 시간 동안 솔레스탈 비잉 소속 엔지니어인 이안 바스티는 보유한 여러가지 태양로를 사용하여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을 실험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후 실종되었던 엑시아의 태양로를 회수하고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의 재현에 성공하며 또다시 본격적인 무력 개입을 시작하죠. 하지만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세라비, 엑시아, 오건담의 태양로가 파괴되고 많은 전력을 잃게 된 솔레스탈 비잉은 이안 바스티를 목성으로 파견하여 새로운 트윈 드라이브 전용 태양로를 제조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제작된 태양로들은 더블 퀀터에 탑재되어 에르스와의 소통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극장판의 50년 뒤 시점을 다루는 에필로그에서는 오리지널 태양로 탑재기 사키브레가 등장하는데요. 50년의 시간 동안 오리지널 태양로를 양산하는 방법을 개발한 모양입니다. 사키브레는 외우주 항행용 거대 전함 스메라기에 탑승하여 에르스 이외의 또 다른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태양로에서 생산되는 GN 입자들은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유사 태양로들은 빨간색 입자를 생산하죠. 이 빨간색 입자들은 세포 재생을 방해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독성을 없애기 위해 연방군은 연구와 개량을 거듭하였고 2기 시점부터는 유사 태양로의 독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주황색의 GN 입자를 생산하죠.
참고로 알리알 서셰스는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건담인 아르케에 여전히 독성이 있는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이후 에르스 침공 당시 징크스로 위태한 에르스들은 보라색 GN 입자를 생산하는데요. 복사본이다 보니 원본보다 성능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에 매료된 리본즈는 유사 태양로로 트윈 드라이브를 구현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유사 태양로를 사용했는데요. 리본즈 건담의 개발 이후 남아있던 수백 개의 유사 태양로들은 자폭용 모빌 슈트인 가가, 외우주 모함 솔레스탈 비잉의 주포에 사용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